안녕하세요. 명명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오토캐드 치수 유형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설명할 게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우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쓰는 유형에 관련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만 1차적으로 또 오늘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부분은 단계별로 영상을 한번 따로 또 추가적으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치수 유형 관련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치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인테리어나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이제 치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만 나옵니다. 이 평면도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도면이 제품이나 이런 기계 도면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치수의 크기가 이제 보이지만 이런 건축물 이런 공간에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죠.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져 있긴 한데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작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 조정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유형 조정은 딤 스타일, 즉 단축키는 D를 입력해서 실행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 목록에 애노테이티브, 그다음에 IS25, 뭐 스탠다드 등의 이제 치수 유형이 기존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우선 기본적인 치수 유형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유형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스탠다드 유형을 쓰시면 안 되고요. IS25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치수 설계 통칙의 조금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할 게 많아요. 만약에 얘를 쓰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IS25가 그나마 좀 적은 수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걸 쓰신다면 얘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ISO25라는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 만들 건데요. 새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New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이름을 이제 주시는데 이 이름은 치수의 크기에 따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치수의 크기가 이제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줘야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유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치수의 크기가 뭐 10배가 커졌다, 뭐 100배가 커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 수치에 맞게 제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우선은 지금 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20으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선 20으로 주고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후에 바꾸더라도.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타트 위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준이 될 치수 유형을 선택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진 게 세 가지밖에 없죠. IS25를 이제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없으니까 IS25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유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새로운 유형에 관련된 이제 편집 창이에요. 자, 우선 조금 있다가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자, 우선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얘를 이제 수정해서 쓸 건데요. 우선 클로즈 하고 얘를 한번 보면요. 유형이 현재 IS25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성된 이 치수를 좀 새로 만든 유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제가 선택을 해서 이동을 우선 시킬게요. D20 쪽으로. 물론 나중에 뭐 바꾸셔도 되는데 우선 항상 치수가 이제 조정될 게 있으면은
미리 바꿔놓고 나머지 치수들을 기입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나중에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선의 길이가 너무 짧게 또 나중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길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시려면은 치수의 크기를 먼저 잡아놓고 이 치수 기입을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D20이라는 치수로 제가 이제 옮겨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딤 스타일 들어오셔서 자, D20이라는 목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른 걸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을 상황이겠죠. 얘로 뭐 지정되어 있으면 상관없고요. 자, 얘를 지정해 놓으시고 이제 모디파이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봤던 창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순서는 이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다 조정할 줄 안다면요 굳이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다룰 줄 안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 부분을 배우는 부분이고 아직 이제 초보 연습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좀 순서를 정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조정해 주면 좋냐면 우선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이제 피트라는 메뉴, 이게 맞춤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미리 보기 하단에 보시면 자, 오버롤 스케일이라는 부분의 수치가 1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 1이라는 수치는 다른 이제 곳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치수선에서 여기 뭐 떨어지는 간격이라든지 또는 이런 튀어나오는 길이 뭐 여기 찍은 위치에서 뭐 보조선이 떨어지는 이런 간격 뭐 그런 등등을 조정을 합니다. 뭐 문자에도 보면요. 이 문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이제 문자에 이제 요 치수선과 요 떨어지는 간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설계 통칙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를 괜찮게 잡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하나를 건들면 다른 것들도 좀 비율적으로 좀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 문자가 안 보이니까 문자 크기만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2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 문자 크기만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살짝 아까 커진 게 좀 보이시나요? 조금 더 키울까요? 20 하니까 너무 스케일이 작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한 제가 100으로 잡을게요. 이름 100 바꾸는 걸 먼저 볼게요. 얘를 뭐 오른 클릭하셔서 리네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정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왼쪽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름 바꾸기가 됩니다. 자, 100으로 바꿔놓고 할게요. 100은 너무 클려나? 한 50 정도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자, 다시 이제 문자를 뭐 50으로 이렇게 크기를 잡아요. 그러면 문자만 이렇게 커지겠죠. 확대해 보면요, 이런 화살촉의 크기라든지 뭐 이렇게 튀어나온 길이나 또는 이 문자에서 치수선에서 떨어지는 간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계 통칙에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율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캐드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를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 값에서 건들지 마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피트 메뉴에 이 오버롤 스케일을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오버롤 스케일을 제가 50으로 변경을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50배가 커지는 거예요. 뭐 치수, 화살촉의 크기, 이런 것들, 뭐 문자 크기, 이런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50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OK를 하고 제가 클로즈를 하면 얘가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커졌죠? 자,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좀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좀 바꿔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화살촉 형태는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잘 쓰지 않는 형태예요. 뭐 기계나 제품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딤 스타일 D 실행하셔서 들어오시고 모디파이. 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어디를 수정하냐면 그 다음으로 이제 수정할 게
바로 심벌 앤 에로 화살촉의 모양을 이제 바꿔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스트, 세컨드, 리더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퍼스트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세컨드 부분이 같이 따라서 바뀌어요. 지금 보이시면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 세컨드까지 같이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은 얘 모양을 서로 다르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세컨드를 따로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요, 얘가 모양을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게 별도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퍼스트를 바꾸면 얘가 따라서 안 바뀌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따라서 바꾸시길 원하시면요, 얘를 이제 두 가지를 같은 걸로 이제 맞춰 놓으시고 다시 바꾸시면 얘가 다시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형태를 쓰느냐, 우선 건축에서는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도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티크, 그다음에 오블리크 또는 이제 도트 스몰 이런 형태들을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시면은 이 치수의 기존 이 모양을 쓰지 않고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블럭으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유저 에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양 그냥 쓰셔도 돼요. 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따로 영상으로 심도 있는 영상으로 한번 더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뭘 쓰면 되냐면 그냥 도트 스몰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도트 스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도트는요, 얘가 그냥 점만 생기고 우리가 이제 치수의 유형을 보면은 얘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기존에 작성된 거를. 기존 이제 모양은요, 이렇게 좀 이제 치수 보조선이 튀어나오고 치수선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형태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트로 설정이 되어 버리게 되면은 얘를 도트로 한번 바꿔놓고 볼게요. 그럼 얘가 도트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 튀어나오게끔 길이를 더 조정해줘도 되는데, 그럼 이제 또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뭐를 하나 건드려야 되거든요. 치수 보조선에서 이 부분을 이제 건드려야 돼요. 네, 이 부분을. 뭐 점은 크기 때문에 뭐 또 뭐 더 잘 보여서 좋다 뭐 이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점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트 스몰로 한번 바꿔놓고 오케이 클로즈하고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이제 크기로 적당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제 점의 모양은 바꿨어요. 화살표의 모양을 바꿨고 이제 여기가 이제 튀어나올 길이만큼 이쪽도 튀어나오게 해주는 설정을 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치수 보조선을 지나쳐서 튀어나오는 부분인데요. 얘는 어디서 조정하냐면 우선 그 치수에서의 그 이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치수 문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가로선이 바로 치수선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선이 바로 얘네들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이제 치수 문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조정할 부분이 치수선을 조정할 부분이에요. 치수선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이 이름을 보면 라인, 그죠? 선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여기로 우선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라인에 들어오면 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으로 이제 묶어놨어요. 얘가 설정을. 그 디멘전 라인이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데 얘가 이제 치수선에 관련해서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스텐션 라인 부분이 치수 보조선을 수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치수선을 조정할 거란 말이에요. 자, 치수선에서 이 길이를 튀어나오게 하는 게 바로 익스텐드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익스텐드 바이언티크 부분이 지금 0으로 잡혀 있어요. 얘 값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얘 길이와 똑같이 튀어나오게 해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치수 보조선은 요 튀어나오는 길이 값을 한번 볼 건데, 자, 이 익스텐션 라인에서 익스텐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죠. 얘하고 단어가 좀 비슷해요, 그죠? 아니, 똑같죠. 익스텐드 바이언 딤 라인 끝에만 좀 틀리죠. 자, 익스텐드 바이언이라는 단어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얘가 이 튀어나오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50배로 피트해서 50배를 줬기 때문에 얘가 1.25에서 50배가 된 크기 값으로 여기는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과 똑같이 얘를 주면은 얘가 같은 길이로 튀어나오겠죠. 자, 오케이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거를 또 순서를 왜 정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살촉을 먼저 바꾸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부터 바꾸려고 들어오시면 얘가 비활성이에요. 즉 화살촉 형태에서는 얘가 튀어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입니다. 그래서 화살촉 형태부터 바꿔놓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순서를 정한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요, 어느 정도 이제 건축에 사용하는 치수 형태는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이 치수 단위 설정에서 우리가 보통 천 단위에다 콤마를 찍어줍니다. 콤마를. 근데 지금 콤마가 안 찍혀 있죠. 그래서 얘 콤마 찍어주는 걸 볼 거예요.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1차적 단위 조정하는 메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가장 상단에 유닛 포맷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확장하셔서 뭐 아키텍처 이렇게 뭐 있는데 얘네들 다 필요 없고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지정해 놓으시면요, 제가 천 단위에서 콤마를 찍어줍니다. 자, 클로즈 한번 해보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쓰는 유형으로 한번 바꾸는 거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 유형 가지고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한번 다 그려 보셨죠. 이제 치수 기입을 이제 들어가실 건데, 자, 우선 뭐 치수를 기입할 때 좀 통일성을 갖고 이제 기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떨어지는 간격, 그래서 이 치수선들이 뭐 여기서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갔으면 여기도 이제 두 줄로 들어갔는데 이 치수 길이들이 대충 요해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좋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보조선을 그려요.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따로 이제 실무를 제가 도면을 좀 더 실무다운 도면을 할 때 그때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볼 게 많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냥 이제 좀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한번 얘를 좀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우선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찍어가지고 중심선 끝점에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제 평행하게 이제 맞춰줍니다. 평행하게 맞출 때 이제 추적선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를 추적선을 쓰실 때 직교 모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더 편합니다. 직교 모드를 해놓고 하면요, 얘가 이렇게 바로바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보조선 길이를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옆에서도 이렇게 추적선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점의 오스냅이 안 잡혀요.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오스냅 설정해 보면요, 오스냅 세팅이 들어오시면 노드라는 게 있어요. 바로 노드가 그 점의 위치를 잡아주는 오스냅이에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고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추적선. 지금 추적선 사용하는 거는 뭐 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추적선들을 쓰는 거냐면 지금 F11, 쉽게 얘기해서 F11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는 이 추적선을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F11로 온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추적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평행한 위치에서 이렇게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치수 기입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치수는요, 기입을 하실 때 이 문자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 정도만 나오시면 돼요. 너무 얘를 이제 박작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이제 바짝바짝 붙어 있는 치수들을 할 때 얘를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도록 가독성이 좀 좋도록 이렇게 문자의 위치를 좀 이동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냥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유형 조정도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되니까 마저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막 인출선을 꺼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들어가요. 그럼 여기 다 겹치죠. 그럼 이런 애들을 이제 문자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얘 이동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애는 막 치수가 또 따라다니고 치수선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번잡해요. 그래서 우선 유형 조정에서 좀 이제 몇 가지만 건드려 주시면은 얘를 좀 이쁘게 이 문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딤 스타일 들어오셔서 모디파이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그 크기 조정하는 곳 있었죠. 피트에 오셔서 여기 레디얼 체크 피트 옵션과 텍스트 플레이스먼트에 있는 이 레디얼 체크를 가장 밑에 있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고 둘 다 그리고 오케이 하고 클로즈를 들어가면 얘가 가운데로 세팅이 돼요. 가운데로 쫙 자기가 있는 위치에 가운데로 이제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치수 문자를 옮기잖아요. 그럼 치수선이 안 따라다녀요. 치수선이 안 따라다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치수선이 T 팔 잠깐 끌까요? 어우 이게 왜 이렇게 잠깐만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까 좀 살짝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일시정지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뭐가 문제냐면 얘를 좀 움직이시면요 뭐 인출선이 지금 아직도 지금 따라다니는데 얘를 이제 치수를 다시 기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다시 기입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돼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기입해서 제가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치수 문자만 따라다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설계에서 이렇게 치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알아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벌려준다든지 간격을 좀 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치수 문자의 위치가 어디로 가면 좋냐면 200은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게 좋고요. 이 50짜리를 이런 경우에는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 100짜리는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가독성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겹쳐 있는 경우는 치수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전체 치수를 이렇게 전체 치수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바짝 해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를 내렸을 때 얘하고도 이제 문자가 겹치죠. 그래서 이 한 단 올라가는 치수는요. 이 문자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이렇게 바짝 붙이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문자 하나가 이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이제 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치수를 여러분들 기입을 하다 보면 지금은 뭐 예제를 보면서 치수 기입을 하시겠지만은 나중에는 치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는지 실무 진행을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우선 건축에서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하고 인테리어에서 치수 기입을 하는 거하고 좀 방식이 좀 달라요. 건축은 벽지 중심선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벽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창호 개구부 이런 위치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를 뽑거든요. 건축 구조물에 따른 이제 필요한 치수를 뽑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치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따로 이제 인테리어 용으로 이렇게 또 우리 실무에서는 치수 기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무 부분에서 또 따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사용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 그리고 치수 기입하는 요령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선 여기까지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치수 유형 조정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